선생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혜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요일에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경동맥 초음파는 굉장히 많이 손쉽게 할 수 있어서 개원가라든지 이제 웬만한 병원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심장내과뿐만 아니라 뭐 내분비내과라든지 여러 내과 선생님들께서 뭐 당뇨병 여러 이제 그 위험 인자가 겹치기 때문에 그런 질환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합병증 검사 일환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경동맥 초음파의 역할은 이제 비임상적일 때 이제 CV 리스크를 이제 스트래티피케이션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와 함께 이용이 되어 왔고, 또한 오버트한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스테노시스가 얼마나 심한지, 플락의 네이처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뭐 IMT 같은 것도 참고를 하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스크리닝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병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뭐 이제 쉽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고, 특별히 뭐 라디에이션 해자드가 없고 리얼타임으로 이제 다 측정할 수 있고, 크게 이거는 약간 뭐 이제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만 뭐 비교적 이코노믹하고, 이전 프리비어스 스터디와 비교하고 팔로우업하면서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뭘 하고 있을 때 이제 같이 평가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가이드라인인데요. 2018년 ESC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혈압 환자들 순위 보실 때 일단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타겟 BP도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플랜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뭐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고혈압에서 CV 리스크 평가할 때 이제 리스크를 볼 때 이 소노그래피에서 이제 플락이 있는 경우 조금 더 이제 리스크가 하이어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CV 카테고리를 나눌 때 베리 하이 리스크, 뭐 하이 리스크, 모더레이트, 로우 리스크 이렇게 나누는데, 베리 하이 리스크에는 이제 그 도큐멘티드된 CVD 또는 이에 이제 걸맞는 뭐 클리니컬 또는 이미징상의 파인딩이 있을 때 베리 하이 리스크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클리니컬한 CVD, 뭐 MI라든지 스트로 이런 알고 계시는 PAD도 같이 포함입니다.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미징상에서 시그니피컨트한 플락이 있는 경우, 다만 여기서는 IMT의 단독 증가는 이제 인클루드 하지 않는다라고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캐로티드 도플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들 전통적으로 많이 재웠던 게 이제 IMT가 이제 두꺼워지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서브클리니컬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에서는 이제 주로 보는 게 이제 IMT 두께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IMT보다는 이 캐로티드 플락이 있느냐 없느냐 요 유무가 더 이 CV 리스크를 예측하는데 더 유의하다라는 이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3년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요 IMT 두께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8년에는 이제 바뀌어서 이 플락의 존재 그리고 이제 관상동맥 속혈 점수 이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울트라 캐로티드 소노그래피는 플락의 존재 또는 스테노시스를 이제 평가하는데, 고혈압 환자에서 올간 데미지 평가할 때 캐로티드 울트라사운드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루틴하게 모든 사람한테 시행할 것을 권고하지는 않고, 불의가 들리거나 TIA나 이 세레브럴 베스큘라 디지즈가 있었거나 아니면 베스큘라 디지즈가 있었거나 이런 사람한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앞서 PAD 세션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베스큘라 디지즈 있었다는 게 이게 의심을 하지 않고 검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거라서, 이 사람이 이제 100%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임상적으로 조금 이제 평가를 해야 될 항목이고, 따라서 뭐 캐로티드 소노그래피를 뭐 지나치게 아주 제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혈압 진료 지침 보시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권장 검사, 고혈압 환자들 이제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하고 타겟오마 데미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본 검사들 이렇게 기본 검사들을 나가도록 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사람에서 하는 검사 중에 이제 경동맥 초음파가 들어있고 동맥경화와 유무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지혈증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이제 아테리아 캐로티드 또는 피노 플락 버든이 리스크 모디파이어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는 사람에서도 이런 이제 유무와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캐로티드 아테리 아나토미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에오타가 나가고 오른쪽으로는 라이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나가면서 하나가 이제 커먼 아테리가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분지가 되고 왼쪽은 이렇게 동시에 나가서 이렇게 CCA가 양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CA에서 분지돼서 이 ICA는 이제 크레니알 쪽으로 가고 ECA는 조금 더 이제 표면 쪽으로 가고 대체로는 이 ICA가 조금 더 크기가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경동맥 초음파를 할 때 일단 포지션으로는 약간 하이퍼 익스텐션 시키고 이제 프롭의 반대쪽으로 좀 이제 로테이션을 넥을 시켜서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이제 상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는 IMT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플락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은 사이즈를 매저하고 플락의 캐릭터가 어떤지 그리고 플락 때문에 혈관이 어느 정도로 좁아져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로는 한 피부에서 한 2, 3cm 정도 깊이라서 뭐 그렇게 깊이는 아니고 이제 상당히 표면 쪽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누워서 고개를 돌리고 자세를 잡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라테랄에서 보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경우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같이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눕혀놓고 라테랄로 또 이쪽으로 하는 게 이제 포스테리어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룹을 요게 이제 쇼덱시스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이렇게 보이다가 조금 더 레벨을 올라가면은 이렇게 ICA와 ECA로 분지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을 먼저 보냐 숏을 먼저 보냐는 뭐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숏에서 이렇게 두 개를 분지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동시에 보시면은 이렇게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이렇게 쭉 보이다가 벌브가 나오고 이렇게 나눠지신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롱이랑 숏을 이제 동시에 비교해 보시면은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다 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 보는 데에 따라서 그 리전이 보일 수가 있고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숏도 반드시 참고를 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아테리얼 아나토미는 보시면 이제 인티마 메디아 어드벤티시아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에코 루센티안드가 메디아고 여기가 인티마 어드벤티시아가 돼서 우리가 흔히 측정하는 IMT는 요 하얀 라인과 요 하얀 라인, 요 루멘과 인티마 사이 그리고 어드벤티시아와 미디어 사이를 해서 요 사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브에서 한 약 1cm 정도 앞에서 측정하고 이 니어월보다는 요 이제 아스펙트 적은 파월에서 한 1cm 정도 길이로 측정을 하게 되고 세미 오토메이티드로 이제 측정을 많이 하고 있고 EKG에서 이제 RA 직전에 엔드 다이어스톨리 페이즈에서 이제 그 두께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IMT는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그럼 이제 캐로티드 플락은 데피니션은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IMT가 1.5가 넘거나 아니면은 요 이제 포칼하게 다른 데에 비해서 서라운딩 IMT 밸류에 비해서 0.5mm 또는 50% 이상 돌출된 것을 플락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플락의 정의와 IMT 정의를 보셨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찍는지 이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아까 보시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보이는데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는 뭐 굉장히 잘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잡다 보면은 잘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앵글을 잘 맞추셔야 되고요. 이게 그 빔 쏘는 것과 이 혈관 주행하는 게 사실 이제 평행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60도 이내가 이게 코사인 세타 값으로 교정을 하게 되는데 각도가 커질수록 오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최대 아무리 커도 60도 이내가 되도록 조절을 하시고 표본 영적은 중앙에서 한 2mm 정도를 두고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칼라 도플러가 들어가게 되고요. 라미나 플러가 이제 정상 그 혈관의 경우 이제 균일하게 속도가 균일해서 이 중앙에 딱 잘 맞춰서 한 2mm 정도 샘플 볼륨 두고 하시면은 균일한 벨로시티로 이렇게 분포되는 라미나 플로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위치에 따라서 라미나 플로우가 이렇게 덜 보이든지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거기가 뭐 스테노시스가 있거나 터블런트 플로우가 굉장히 많으면은 이제 그 벨로시티가 다양한 요런 이제 도플러 파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는 칼라 도플러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요 커먼 캐로티드는 ICA와 ECA가 합쳐진 모양이라서 요 도플러도 두 혈관의 특성을 이제 믹스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로 레지스턴트 혈관과 하이 레지스턴스 혈관을 이제 믹스해 놓은 것인데요. 보시면 이제 벌브에서 ECA랑 ICA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컬러 도플러를 이제 벌브 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노멀하게 플로 리버서 존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두 개가 레지스턴스 다른 혈관 합쳐지면서 이렇게 다이아스톨 때 이런 혈관류가 보이는 것인데요. 요 벌브에서 ECL, ICL을 찍을 때 이렇게 다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보이면 좋은데 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ECL 따로, ICL 따로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잘 안 보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금 포스테리어 쪽으로 가가지고 조금 하면은 보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뭐 각각 보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ECL랑 ICL을 각각 봐도 상관은 없는데 주로 아까 ICL가 조금 더 크다고는 했지만 이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수가 있고 여기서 저희가 구분을 하는 게 이제 그 도플러 파형을 보고 결국은 이게 ICA다 저게 ECA다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ICA는 이 그 크레니알로 가는 혈관이고요. 요 뇌 같은 이제 로 레지스턴트 기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 이제 로 레지스턴스 패턴의 이제 혈류를 보이고요. 렐러티브리 그래서 이제 다이아스톨 플로우가 이제 하이하고 시스톨 플로우 비교적 낮고 한 요런 이제 좀 편편한 그런 도플러 파형을 보입니다. 반면 그리고 이제 렐스, 그러니까 편편하니까 이제 펄세타일 웨이브가 조금 덜하고요. 근데 ECA 보시면은 좀 더 하이 레지스턴트 패턴이라서 이 이제 다이아스톨 플로우가 더 적고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스트롱하게 펄세타일한 웨이브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ECA는 또 브랜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이 확실히 파형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아까 그 CCA는 이 두 개 합쳐놓은 그런 도플러의 모양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CCA이고요. 요거 이제 ICA, ECA 보시면은 이제 어떤 형태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CCA는 파형을 보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몰폴로직하게 데피니트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플락을 관찰하는 거 결국은 이제 도플러에서 보는 게 플락이 있냐 없냐 없으면 뭐 그냥 끝인데 있으면은 이게 얼마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심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트리트먼트 플랜이 결정이 되게 되기 때문에 플락의 성상이 어떤지를 보셔야 됩니다. 에코제네시티랑 그리고 그 성상이 호모지너스한지 헤테로지너스한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에코제네시티는 요런 이제 포함된 물질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리피드 같은 게 많은 이제 로 에코제닉한 것 이게 더 이제 상대적으로 뭐 벌너러블한 그런 플락이고요. 그 사이 뭐 콜라겐이나 셀룰러 컴포넌트 그리고 칼시피케이션이 된 경우 아주 하이 에코제니시티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로 에코제니시티 보이는 에코루센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이 리피드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서 럽처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조금 더 높고 따라서 이제 스트로크 같은 이벤트 리스크도 더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 사이 그리고 스트롱 에코제니시티 가는 칼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이제 벌너러블한 리스크가 조금 적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요 까만 거 거의 잘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 요 까만 거 요 에코루센트 플락을 이렇게 칼라 대보면 이렇게 보여서 여기 이제 플락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반면 요건 이제 에코제니시티가 이제 웬만큼 요쪽보다는 더 되지만 약간 이제 성상 헤테로지너스 하긴 합니다만 요건 에코제닉 플락입니다. 그래서 에코루센트한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비교를 했더니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리커런스가 얘가 더 유의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이 더 이제 하이 리스크 플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성상이 호모지너스하냐 그 플락 내에 균등하냐 아니면 비균등하냐 해서 헤테로지너스한 것이 좀 더 이런 스트로크 환자에서 더 이제 많이 관찰이 됩니다. 즉 이제 이런 이벤트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에코제닉하고 비교적 이제 균질하게 되어 있는데 헤테로지너스한 것은 이제 하이 리스크 쪽이고 또 이제 헤테로지너스한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하이 리스크한 것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요. 그래서 얼서레이션된 플락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고 주로 이제 하이포 에코익해서 이런 이제 이벤트와 관계가 많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면도 보시면은 뭐 다른 질환에도 뭐 우리가 뭐 다른 완전히 다른 얘기는 뭐 튜머도 말리그넌트 하면 뭐 일레귤러 뭐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요 플락도 서피스가 스무스한 것보다는 이레귤러한 게 리스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스케믹 스트롱 리스크를 보시면은 플락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레귤러한 것보다도 이레귤러한 서피스를 갖는 경우가 이스케믹 스트롱 리스크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오히려 이 칼시파이드 플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하이 에코제니시티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 벌러러블하고 즉 이제 심토마틱할 가능성이 조금 레스 라이클리하다라고 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하이 덴시티 그 하이 에코제니시티 보이는 요 칼슘에 부딪혀서 요 뒤쪽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섀도잉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칼시파이드 플락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덜 벌러러블하고 이런 얼서레이션 있는 경우
이런 이제 하이 월 시어 스트레스가 걸리면서 더 이제 얘네들은 이벤트 리스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플락의 성상이 에코제니시티가 어떤지, 그리고 얼서레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그 호모지너스한지 헤테로지너스한지, 그리고 표면이 스무스한지 이레귤러한지 이런 거를 따져서 이 사람이 같은 플락이라도 조금 더 위험한 사람이겠다를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플락의 성상을 보시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스테노시스 실제로 몇 프로 좁아졌나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이제 눈으로 다이아미터 리덕션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도플러로 벨로시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픽 시스톨릭 벨로시티를 보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같이 참고할 값이 그 레이시오, 그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에 비한 IC의 벨로시티, 그리고 엔드 다이스를 벨로시티를 같이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다이아미터 리덕션을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퍼센티지 계산하는 게 미국식과 유럽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스켓이랑 ECST인데, 요 보시면 나스켓은 요 이제 노멀한 곳에 이제 다이아미터를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구하는 것이고요. 그 ECST는 요 병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분모로 하고 얘에서 얘를 뺀 요만큼을 분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미국은 얘가 분모고 얘에서 얘를 뺀, 그러니까 플락만큼의 이제 분모가 되는데 요것 자체가 다른 거죠. 요 그 레퍼런스하는.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이제 더 높게 나옵니다. 얘가 그 요거를 레퍼런스 했을 때가 주로는 이렇게 높게 나와서 뭐 50%가 75%에 대응되고 하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일 경우에는 한 70%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리바스클라리제이션을 이제 고려할 수 있다라고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미터 리덕션을 보시면은 주로 롱에서도 구할 수가 있고 숏에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 롱은 사실 이제 재는 데에 따라서 조금 보이는 데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서 이 숏을 정확하게 잡아서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미터로 볼 수가 있고 에어리아를 그려서 이제 다이아미터 요것과 요 다이아미터로 몇 퍼센트를 구할 수가 있고요. 에어리아를 구해서 요 전체 에어리아에서 그 뺀 플락의 에어리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퍼센트를 구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롱에서도 구할 수가 있고 숏에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롱은 이렇게 360도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한계가 좀 있어서 숏에서 보시면은 요거와 이렇게 요 안에 여기가 이제 플락입니다. 플락에 요 안에 루멘 해가지고 요 칼라 도플러도 한번 같이 대보시고요.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롱에서 뭔가 이렇게 막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롱에서는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숏을 찍어보면 뭐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잘리면은 이제 되게 엄하게 이제 잘려 이렇게 막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한 대개는 꽤 이제 네로잉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반드시 숏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실제로 아니면 뭐 굉장히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되거나 해서 뭐 실제로 그 버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숏에서 스테노시스 정도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스 인터프리테이션 되는 것이 이렇게 아주 균등하게 플락이 분포하지 않을 텐데 잘리는 부위에 따라서 요 롱에시스에서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찍으면은 D 아예 없게 나오고, 여기를 자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 플락 이렇게 돼가지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롱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숏에서 같이 참고를 반드시 해서 구해야 되고, 이런 이제 눈으로 보는 다이아미터나 에어리아뿐만 아니라 이 도플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 좁아지는데 이제 벨로시티 높아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대체로 루멘 네로잉이 보시면은 한 70%면은 벨로시티 한 230 정도, 이 정도에 이제 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CA에서 70% 이상의 스테노시스다라고 할 때 PSV 한 230 이상일 때, 또는 요 이제 ICA CCA 레이셔 4 그리고 EDV 100 이상일 때 이제 70% 이상일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굉장히 한 벨로시티 300 이상 PSV 높아진 거 볼 수 있고, 이 안에 이제 뭐 라미나 플로 굉장히 이제 퇴색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어 ICA 스테노시스는 비저블하게 70% 넘거나 아니면 PSV, EDV 그리고 요 레이시오 그리고 이제 하이 벨로시티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고, 다만 벨로시티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리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커브가 돼 있거나 카디악 아픔 막 높거나 그러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마치 뭔가 터블런트하고 좁아진 듯이 보이지만 이렇게 앵귤레이션 때문에 벨로시티가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플락의 성상을 받고 스테노시스가 어떤지를 봤으면은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제 뭐 치료에 가장 관심이 있죠. 무엇보다 뭐 진단도 중요하지만 뭐 물론 진단 잘 돼야 치료가 잘 되지만 치료를 하는 거 보시면은 뭐 다른 앞서 말씀드린 뭐 PAD나 이런 거나 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메디칼 그리고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보시면은 70대 남자 고지혈압, 고지혈증 약물 치료 중이고 뭐 리스크 팩터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에이심토마틱인데 캐로티드를 했더니 이렇게 굉장히 플락이 요 양쪽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그 굉장히 터블런트한 플로우가 걸리고 여기 도플러를 했더니 PSV 300 이상 그리고 EDV도 굉장히 높고 CCAY 레이시오도 4 이상으로 높아서 아마 70% 이상의 하이버든의 플락으로 이제 스테노시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숏으로 봤더니 요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요만큼만 남아 있어가지고 이 에어리아를 그려봐도 굉장히 심한 스테노시스가 있는 캐로티드 스테노시스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하면 이렇게 돼서 요 이제 엔지오와 함께 보려고 이렇게 옆으로 돌린 그림이고 이렇게 엔지오를 해봤더니 이렇게 갉아먹은 듯이 굉장히 심한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이분은 이제 스텐트로 프로시저를 해서 결국 이렇게 스텐트하고 이제 넓혀진 그런 사람이고요. 이런 식의 이제 그 진단과 치료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좁아졌던 거 스텐트 넣고 넓어진 거.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히 지금 뭐 시간 지났는데 에이심토마틱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심토마틱이라는 거는 스트로크 환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상 신경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에이심토마틱도 저는 이걸 디시전 내리는데 어느 정도는 뭐 내과가 100%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에이심토마틱한 사람을 캐로티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런 뇌졸중 증상 없었던 사람이고요. 인시던스 보시면 뭐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무시할 만한 숫자는 아닙니다. 50% 이상 한 10%, 1%뭐 이렇게 그 레포트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프로그레션 하는 경우에는 더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건강한 사람들 그냥 해본 건강검진으로 해봤더니 나이가 젊을 때는 거의 없는데요. 이제 60세 넘고 70, 80세, 80세 넘으면 굉장히 유의하게 많아지죠. 그래서 이 70%가 넘는 것도 80세가 넘으면은 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보다 남자가 굉장히 유의하게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는 무증상이라도 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 당연히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모든 베스큘라 디지즈의 기본은 이제 이런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플러스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 당뇨 이런 조절이 필요하고 스모킹 당연히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세라피로는 이제 스터디들이 있는데요. 요 이제 70% 이상의 50% 이상, 70% 이상 일러리인데 여기서는 좀 뭐 별 디퍼런스가 없었고 여기서는 아스피린 승군이 더 좋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 로도즈 아스피린 권고하고 있고 아스피린 톨러러블하지 않은 경우 클로피도그를 쓸 수 있게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이드라인, 뇌졸중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렇게 무증상이라도 50% 넘으면 항혈소판제 치료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이제 스타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타틴 떼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톨러러블하지 않으면 PCSK9 이니비터까지도 권고를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치료 외에 그러면은 이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서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꺼내는 거죠. 그리고 스텐트, 이제 코로나리처럼 이렇게 밀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스텐트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합한 컨버짓 아웃컴 자체는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은 비슷한 것이라고 이제 레포트는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엔다테렉토미를 더 레코멘드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스텐팅 같은 경우는 스트롱 리스크나 이런 아까 이종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 위쪽에 있는 스테노시스는 이제 잘못하다 스트로크가 생길 수 있다는 이 캐로티드를 건드리다가 이 진짜 페리프로시럴 스트로크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얼터너티브하게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컬에 비해 엔도아테렉토미 해주는 군이 유의하게 요런 데스를 포함한 아웃컴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그냥 메디컬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얘를 교정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엔도아테렉토미랑 스텐팅을 비교하였을 때 페리프로시저럴 스트롱 리스크는 요 스텐팅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특성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에서 그러면 에이심토마틱하게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어떤 사람에서 그럼 이런 시술 또는 수술을 정혜문 교수님? 네.
금방 끝내실 빨리 거죠? 끝내겠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 이미징 상에서 하이 리스크 피처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대체로 엔도아트렉토미를 더 먼저 권고를 하고 있지만 이게 수술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스텐팅도 2A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뒤에 보시면은 요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스텐팅은 수술에 비해서 여전히 2B로 다른 이제 그 2023년 서저리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심토마틱한 환자에서 결국 요거를 어떤 사람한테 해야 되느냐를 보시면 요 리스크를 고려를 해서 그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메디칼 세라피는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는 정확하게 이미지 얻어서 플락 유무, 플락 캐릭터, 스테노시스 정도를 보시고 50% 넘는 경우 항혈소판 제제, 그리고 에이시토마틱 하더라도 60% 이상일 경우 하이 리스크 피처인 경우에는 그 수술 또는 스텐트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감사합니다.